상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내가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물로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요. 사람들 간의 이제 궁합을 사주적인 측면에 적용해서 각자가 바라보는 모습들.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보는 듯해도 불편하고 자기와 너무 달라도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너무 나를 보는 듯하면 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고, 너무 모르면 좀 호기심이 생기고 신선하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은 사람 궁합 중에 식상 다자편으로 식상 다자들이 다른 십성들 다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식상 다자들이 무비거, 무식상, 무재성, 무관성, 무인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십성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어떤 심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십성만 잘 꿰차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도 알 수가 있고,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의 반응 속에서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 간의 궁합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다를 뿐임을 좀 인정을 하면은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게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은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사회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명 정신과적인 소시오패스든, 그죠? 자기 인격성 장애든, 어떤 그 가스라이팅을 자꾸 유도하는 그런 나쁜 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고,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돼서 좀 억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존재를 하죠. 그 억울함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오래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기회가 생겨서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간들을 확보한 건데, 만약에 짧은 기간 동안 누군가를 딱 판단해서 헤어진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도 못한 채 자신은 A라는 사람의 인격으로 이 사람에게 기억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사실은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라는 사람인데 다 못 보여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초기에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만 기억하고 뇌리에 박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 사람 관계는 이제 긴 시간과 긴 노력이 동반이 돼야지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노력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좀 다소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귀도 좀 열어놓으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에 있을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뭔가 재단되지 않고 기회를 받아서 나에게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가는 방법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관계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예.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 구조도 다른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도 있어요. 단지 다름은 불편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 내가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사람을 손절하고 그런 상황들이 보통 펼쳐지고, 자신에게는 되게 너그러운 반면에 타인에게 좀 관대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남녀 간에 있어서는 연애할 때는 내가 갖지 못한 새로운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재밌고 그게 굉장히 예쁘고 빛나요. 그래서 이제 연애라는 걸 통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더니 그 부분이 또 가장 불편하고 가장 싫은 부분이 되죠. 아이러니예요. 그죠? 결국에는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끌리지만 나랑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나와 너무 똑같아도 나를 보는 듯해서 그 속이 다 읽혀버려서 왠지 불편한 감정도 사실 느끼죠.
그러면 오늘 식상 다자가 이제 다른 십상 다자들을 보는 거를 알려면 일단 식상 다자의 의식 구조를 알고 사고 구조를 알아야겠죠. 식상 다자라는 건 식상이 많다라는 거죠. 3개 이상이 있는 거고요. 식상 다자라는 많다라는 뜻 자체가 그 많은 식상이라는 것 때문에 단점, 식상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식상이 많다라는 거는 인성의 힘이 쏙 빠졌다는 뜻도 되겠죠. 임극식으로 인성의 힘이 쏙 빠졌다. 식상을 극한이라고 힘이 쏙 빠졌고, 또 식상 다자라는 거는 식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관이 한없이 쪼그라져서 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식상 다자들은 그러니까 인성도 잘 쓸 수가 없고 관성도 잘 쓸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식상 다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식상이 재성을 생해요. 근데 식상 다자이기 때문에 재성이 설 공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하나 내지 2개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식상은 나로부터 내가 자꾸 나가는 아웃풋하는 인자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벌리는 일들이죠. 벌리는 일들은 많은데 재성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그에 반해서 아주 작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10개 벌린 것 중에 딱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투자 대비 결과가 좀 부실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식상이 많다는 거는 또 비겁의 힘도 쏙 빼가기 때문에 비겁의 어떤 주체의식, 주체성,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식상 다자들은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식상 다자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식상 다자들은요, 딱 보면 되게 밝아요. 되게 밝고요. 그리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양이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말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너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을 하는 거죠. 피곤할 수가 있어요. 좀 사람들이 좀 그 입 좀 다물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같이 떠들어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런 성격이 못 되면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없어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임에 와서 계속 혼자 떠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식상 다자세요. 모임에 꽂혀요. 그 사람 없으면 조용해요. 절간이에요. 근데 그래도 잠깐의 고요는 있을 필요는 있는데 끊임없이 떠들어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나중에는 안 듣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크게 말하고 더 오버액션을 하고요. 더 큰 제스처를 할 수가 있어요. 식상 다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식상 다자들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들어서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말을 꺼내놓고 지칠 때까지 먼저 끄집어내야지 사람들이 좀 차분해져요. 그 차분해질 때까지는 좀 들어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좀 사람이 한결 안정돼 보이고, 이제 차분해지는 경향들이 있지요. 근데 식상 다자가 만약에 무식상이나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과 룸메이트든 아니면은 부부든 그러면은 굉장히 그런 식상 다자의 모습이 다른 파트너에게는 불편하고 정신없고 좀 쉬고 싶었는데 쉬지 못하게 해서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자꾸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룸메이트도 자꾸 집을 안 들어오게 되고 남편도 자꾸 집에 안 들어오게 되고 부인이 잘 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 식상 다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분이 좀 조용조용하고 별 말이 없으신 분이시면 식상 다자 남편을 둔 여성분들은 되게 피곤해요. 식상 다자들은 막 말이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그 상대편은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남자가 할 말이 많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냐, 좀 진중하니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럼 식상 다자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식상 다자는 받아칠 수가 있겠죠.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식상 다자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았어요. 식상 다자들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겠죠.
끊임없이 일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벤트를 만들고 끊임없이 약속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멋쟁이들이고요. 굉장히 트렌드에 밝아요. 얼리 어답터들이에요. 새로운 거는 또 다 사야 돼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욕구가 많은 반면에 식상이 다하다는 거는 뭔가 하나를 꾸준히 끈질기게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직업군에, 안정된 직업군에 수입을 일정액을 한 달에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식상다자들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해서 뭔가 그 자기만의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게 부족할 가능성이 높죠. 꾸준히 파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직업군 자체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고 뭔가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당 페이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욕구는 많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어요? 그 욕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자꾸 사대고 남들 하는 뽐질은 다 해대야 되고 인스타도 하려면 뭐 명품 가방도 사야 되고 호텔도 가서 자야 되고 막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해요. 일단 하고 돈이 없으면 쫄쫄 또 굶죠. 그럼 또 아르바이트를 또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그 돈을 또 마련해요. 그리고 또 써요. 그러다가 돈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약간 질린 거 팔아요, 중고로.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걸로 또 새로운 어떤 트렌디한 물건들을 사요. 이런 식의 생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식상다자를 보면은 부모도 식상다자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굉장히 관인의 구조, 재관인의 구조의 부모들이라면 이 자식은 너무 힘든 자식인 거죠. 남들 사는 거 다 사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해줘도 고마워하는 게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 이거 필요 없대요. 또 다른 게 필요하대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 부모도 질리죠.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동안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못 느끼는 애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해대면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거에 반응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키우기 힘든 자식 맞아요. 그리고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인성의 힘을 빼기 때문에 공부도 깊게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 깊게 안 할까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딱 재밌는 수준까지만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아는 상식 사전 있죠. 상식 사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알아요. 지대 연나시죠. 그건 다 아는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웬만한 대화에는 다 낄 수 있는 상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관심도 많으니까 뭔가 뉴스거리, 가십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빨리빨리 캐치를 해내요. 그러니까 보면 똘똘해 보여요, 사람들이. 똘똘하고 세상에 빨리빨리 잘 적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 부모나 뭐 아니면 그 배우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식상다자의 정신없음이 좀 불편한 요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냥 만나기에는 재밌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밝고 좋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예, 식상다자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상다자들은 좀 감정 과잉이에요. 식상 자체가 사람의 감정을 관장하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다자라는 거는 식상이라는 건 감정인데 많아요. 그럼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 넘치고 그것에 단점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감정이 과잉이다 보니까 자꾸 올라와요. 내 말이 안 통하거나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러다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막 퍼부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식상다자들은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은 감정 과잉이다. 남들도 본인처럼 그렇게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그거 내가 발달한 거지 그 사람들이 덜 발달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식상다자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게 됐고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식상다자다라고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또 식상 다자가 나머지 십성 다자들이 바라보는 시야 한번 볼까요? 상대적이죠. 식상 다자가 비겁 다자들을 보면 비겁 다자들은 그거예요. 입 꾹 다물고 그래 너는 떠들어. 그래 떠들 만큼 넌 떠들어. 난 안 들을 거야. 그게 비겁 다자거든요. 그러니까 식상 다자들은 비겁 다자들 보면 일단 저 사람 뭐지? 뭐 저렇게 도도해? 그리고 비겁 다자들 보면 감정이 상대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식상 다자들은 이제 감정이 과잉이지만 비겁 다자들은 감정이 되게 무미건조한 분들이세요. 무미건조하다 보니까 식상 다자는 이 비겁 다자를 보면서 재미없다. 왜 저렇게 재미없게 살지? 재미없고 비겁 다자들 보면은 돈도 왜 버냐? 이렇게 놀려고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건데 저 비겁 다자들은 뭐 하려고 뭐의 재미를 느끼고 뭐 하려고 돈을 버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인간상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상 다자는 자꾸 호응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말에. 비겁 다자들 호응이 안 돼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대답 그게 맞다 틀리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저 사람 뭐야? 내가 말하는데 듣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답답해 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식상 다자가 같은 식상 다자를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신을 보는 듯하죠. 자신을 보는 듯한데 나는 극히 정상이고 나는 극히 감정도 발달해서 남의 감정도 잘 헤아리고 착한 사람이야. 근데 같은 식상 다자를 보면은 좀 정신사납다고 보고 왜 자기 말만 할까? 왜 저렇게 흥분할까?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불편하고 단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렇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다는 걸 인식을 안 한 채 이 식상 다자의 객관적인 그런 평소의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식상 다자가 재성 다자를 바라보면 재성 다자는 쟤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식상 생재가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식상이 적당히 있고 재성이 적당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직업으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내가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식상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재성이 과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일해요.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상 다자가 바라보면 이 재성 다자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쟤네들 왜 돈 벌지? 저 돈 벌어서 저승 갈 때 짊어지고 가려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성 다자들은 그냥 계속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러면 식상 다자들이 재성이 쌓아놓은 돈을 한꺼번에 쫙 땡겨가서 써버려요.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재성 다자들은 본인이 열심히 안 모으고 안 쓰고 모은 돈들을 식상 다자가 가져가서 홀라당 다 써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식상 다자는 어찌 보면 재성 다자를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사나? 근데 재성 다자의 혜택은 또 식상 다자가 제일 많이 받아요. 살살살 재성 다자를 꼬들겨서 돈 내놓게 해서 그 돈으로 식상 다자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상 다자가 관성 다자를 바라보는 눈길. 식상 다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사고 싶은 건 꼭 사야 되고 오늘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요. 하고야 말 거야. 근데 관성 다자는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어떻게 살아?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관성 다자들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성 다자들은 남에게 패 끼치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신의 노후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의 노후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정말 돈을 못 쓰고 차곡차곡 모아놓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식상다자가 보면은 관성다자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오늘의 행복, 지금 당장의 행복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너 그렇게 미래만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너 사고당해서 죽으면 너 너무 억울하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식상다자가
관성다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다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자신이 패기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특히 노년에 자식에게도 패기치기가 싫고 주변 사람에게도 패기치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근데 식상다자는 오늘만 있기 때문에 이 내일만 바라보고 사는 이 관성다자가 그냥 답답해요. 그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식상다자가 인성다자 보면은 답답해요. 인성다자는 행동력이 없어요. 실행력이 없어요. 앉아서 생각만 해요. 머리만 굴려요. 식상다자들은 뭔가 하나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1초도 안 걸려서 그걸 바로 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인성다자는 하나가 딱 떠오르면 그 하나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약무약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성만 있는 분들은 그 경향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식상다자가 인성다자 보면 그야말로 백면서생인 거죠. 앉아서 글 공부만 하는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식상다자들은 굉장히 세상의 흐름을 빨리빨리 읽고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 인성다자들은 그게 약해요. 내가 세상에 적응하려 치면은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어. 내가 그 트렌드에 좀 따라가려고 내가 준비해서 조건이 갖춰지면 이미 다른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어요. 딱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인성다자를 바라보면 아유 저것들 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답답해 보인다. 좀 생각나면 해. 질러야지 뭐가 되지. 안 질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는 게 식상다자죠. 네. 그러면 식상다자가 무비겁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식상다자는 약해도 강해 보여요. 신강해 보여요. 보이기에는. 물론 결정적일 때는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신약이겠죠. 그렇지만 그냥 봐서는 식상다자는 절대 신약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무비겁은 일단 무비겁으로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일단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겠죠.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의심해요. 자기 생각을 의심하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서 자꾸 찾으려고도 해요.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식상다자는 너한테 잘못이 있어라고 그냥 쿨하게 너한테 잘못 있고 제가 인정 안 하면 안 만나면 되는 사람들이 식상다자예요. 근데 무비겁들은 손절도 잘 안 돼요. 약하잖아요. 무비겁이니까. 약하니까 손절도 잘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우기가 싫으니까 그냥 식상다자한테도 맞춰주고 식상다자가 말하면 그냥 반응해주고 그래 너가 오라 라고 하는 게 무비겁이에요. 그러면 식상다자들은 넌 생각이 없니? 넌 하고 싶은 게 없어? 넌 생각도 없니? 하고 싶은 것도 없니? 너의 생각은 뭐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없다. 너의 색깔은 뭐니? 딱 그런 느낌으로 무비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눈치 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식상. 식상다자가 무식상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무식상의 기본적인 성질. 말이 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뻔세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식상다자들은 말도 굉장히 가공해서 예쁜 표현을 써서 잘 내보내요. 훌륭하게 내보내는데 무식상들은 내 안에 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치면 나는 A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B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는 거죠. 말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가다 보니까 자꾸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무식상은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식상다자는 무식상을 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고 싶지가 않은가 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여기는 감정 과잉인 거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뭔가 로봇 같아. 그 느낌.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저 사람이 이해하겠어?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겠지요. 감정이 상당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식상다자는. 내가 말해도 쟤는 이해 못할 거야. 내 감정을.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식상다자가 무재성을 바라보면, 무재성이라는 건 재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무재성은요, 항상 재성은 이제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물,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물, 결과물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이 식상이에요. 근데 재성이 없어. 목표물이 없어요. 그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식상행위를 하는데 식상행위의 목표가 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식상이 엉뚱한 대로 많이 흐를 수가 있겠죠. 목표가 없이 식상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일은 벌이는데 아무것도 일이 잘 안 되는 상황들로 벌어지겠죠.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식상을 더 잘 쓸 수 있고 그 식상의 결과로서 내가 재성도 획득할 수가 있는 건데, 무재성이라는 건 일단은 내가 목표가 없다. 그러므로 식상이 갈 곳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재성들은 착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도 뭔가 목표를 갖고 만나지 않고요. 목적을 갖고 만나지 않고 그냥저냥 식상행위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식상행위가 꼭 재성을 얻기 위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무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순수하고 고결할 수 있어요. 근데 식상다자가 보면은, 무재성들 보면은 저래서 세상 어떻게 살아? 야, 그래도 인맥도 중요한 거잖아. 내가 식상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인맥을 쌓는 것도 나에게 나중에 크나큰 그 득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재성들은 사람을 사귀어도 그냥 사귀고 사람들과 뭔가를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식상다자들이 보기에는 쟤는 주변 사람을 활용을 못하네. 인맥도 결국에는 나한테 되게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 영양가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양가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요. 만나기는 만나. 근데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상호간에 이 무재성들은 사람을 꼭 목표 가지고 목적 가지고 만나는 건 너무 세상이 각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식상다자들은 야,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쓰면서 사람을 만나는 건 뭔가 얻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관성은 그야말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신을 어떤 그 틀 안에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순수해요. 근데 무관성들은 남들도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틀을 요구하면은 너가 뭔데 나한테 그 틀을 갖다 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하는 분들이 무관성이신 분들인 거죠. 그 대신에 무관성인 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쿨하거든요, 되게. 사람이 문제인 게 자신은 그러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래라라고 할 때,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못하게 할 때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관성은 깔끔해요. 너 이만큼까지 와. 나도 이만큼까지만 갈게. 우리 여기서 그냥 적당히 칸막이를 두고 만나. 너도 요구하지 말고 나도 요구하지 말고 여기 선 넘어오지 마. 딱 그렇게 하는 게 무관성이에요. 깨끗하죠, 어찌 보면. 그렇지만 무관성들이 때로는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다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아직도 보수적인 사회인데, 그 보수적인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보수적인 시스템 속에서 무관성들은 그걸 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욕을 먹을 수는 있죠.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관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그럴 수는 있겠죠. 나는 지금 나도 하고 싶지만 대의를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를 위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무관성은 그걸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무관성들은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모임하는데 메인 메뉴에서 이제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는데 사람 수에 비해서 너무 양이 턱없이 작아요. 그러면 다들 눈치 보고 조금씩 먹다가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수저를 놓죠. 포크를 놓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끝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먹고 있는 사람이 무관성이거든요. 무관성들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남을 볼 줄을 몰라요. 못 보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남았으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라고 생각하죠.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고 안 먹는 거라는 것 자체를 무관성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식상다자는 눈치가 매우 빨라요. 눈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눈치도 빠르거든요. 음식 없어지는 속도를 이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많이 먹나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근데 무관성 보면은, 식상다자가 무관성 보면 한심하죠. 남들은 지금 서서히 속도를 늦추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저도 놓고 한 명씩 놓고 하는 걸 다 식상다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관성은 끝까지 안 놓고 마지막 하나까지 그냥 걷어오는 걸 보고 혀를 찰 수가 있죠. 그리고 식상다자가 무인성을 바라보는 거. 식상다자가 무인성. 무인성이라는 거는 생각을 골똘히 오래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걸 달리 말하면 잔머리를 안 굴린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걸 많이 안 하고 사고 구조 자체가 단순하니까, 복잡한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조금만 복잡해질라 치면 에이 됐어 하는 사람들이 무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에게 거짓말 하는데도 불리하죠. 남을 속이거나 남을 등쳐먹으려면 머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기꾼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머리를 끊임없이 써야 되잖아요.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무인성들은 복잡한 거 딱 싫으니까 내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얻는 거예요. 머리 써서 얻어야 되는 거는 귀찮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단순하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신 거죠. 사고구조 자체가 단순하니까. 식상다자는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이 무인성을 보고서, 그죠? 무인성의 단순함에 놀래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식상다자는 벌써 하나를 봤으면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과까지 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무인성들은 딱 그걸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상다자가 무인성을 보면은 너무 단순하다. 너 세상 그래서 어떻게 살래? 이 복잡한 세상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너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매우 똑똑한 사람, 무인성은 생각이 없어서 너무 단순하고 어찌 보면 약간 멍청한 사람,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심리학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죠? 심리학이 다 녹아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도 이 사주로, 13으로 다 서로 간의 문제도 예측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의 반응,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미리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싸운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울 거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궁합이 잘 맞을까? 그것도 13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3은 심리학만큼이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식상다자편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식상편을 말씀해 드릴게요. 무식상이 바라보는 비겁다자, 식상다자, 재성다자, 관성다자, 인성다자. 무식상이 바라보는 무비겁, 무식상, 무재성, 무관성, 무인성. 이렇게 또 해서 시리즈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의문이 나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켜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댓글창에 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제가 더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날씨 너무 좋네요. 예, 나가고 싶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